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35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죠.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써져 있고요.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런 게 이제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는 그 문제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평균 단가라는 게 있대요. 2의 3번에서 2의 10번 그랬습니다. 2의 3번에서 2의 10번이다. 그러면 평균 단가 값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값을 차트에다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시키고 그때 이제 계열 이름을 단가라는 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이 평균 단가 이 데이터 전부 다 차트에다 추가시켜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요만큼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단가에서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우리가 차트에다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 값을 추가를 시키고 그때 이제 계열 이름을 단가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제목은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가라는 그 이름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는 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에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요 데이터 선택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범례 계열을 이제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계열 이름 써라.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계열의 이름은 문제에서 이제 단가로 하라 그랬으니까 단가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때 이제 계열의 값하고 중괄호로 1을 묶어서 써놨죠.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10번까지 요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단가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단가라는 그 계열이요. 지금 방금 추가시킨 이 주황색 막대기요. 이 막대기에 차트의 종류를 그림과 같이 이제 변경을 한 다음에 보조축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차트에는 보조축이 지금 없죠. 이걸 이제 보조축을 만들고 차트의 종류도 바꾸래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죠. 그때 이제 차트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차트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가가 범례를 봤을 때 표식에 있는 꺾은 전형으로 되어 있죠. 이 단가라는 이 계열을 우리 차트의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전형으로 바꿔라. 그리고 보조축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 막대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각각 계열들마다 차트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가라는 이 계열에 대해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킬 거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이제 보조축, 단가라는 그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조축에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단가라는 그 계열이 표식에 있는 꺾은 선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그림에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범례가 있대요.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범례를 아래쪽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이 범례의 채우기색은 흰색 배경 1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때 이 범례의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범례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례 서식창이 오른쪽에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범례는 아래쪽에다가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아래쪽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이제 흰색 배경 1로 지정하래요. 그건 이제 우리가 채우기 및 선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채우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동이 선택돼 있고 색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흰색 배경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색깔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채우기 색을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림자 집어넣으래요. 그림자는 우리가 이 범례 서식창에서 효과라는 거, 이 가운데 있는 요 아이콘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효과를 클릭을 했더니 그림자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그림자요. 요 그림자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 이제 미리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찍어보니까 첫 번째 아이콘 찍어보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가 맞죠? 요 그림자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까지 이제 다 설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글꼴 바꿔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굴림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굴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설명선에 이제 타원형 설명선이랑 그리고 화살표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삽입을 한 다음에 채우기 색은 이제 채우기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선색은 검정 텍스트 1이다. 선 두께는 1포인트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추정 이익 중에서 두 번째 거 우리 모뎀의 추정 이익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선을 집어 넣으래요. 그리고 이 설명선이랑 요 차트의 요 부분이랑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연결을 시키래요. 그럼 요런 이제 설명선을 집어넣든 이런 선을 집어넣든 이런 것들은 우리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설명선이 이렇게 있을 때 설명선 그 꼬리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의 요 표식에 이곳으로 이제 화살표가 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타원형 설명선 그걸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고요. 이 도형에서 우리 설명선이 지금 아래쪽에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중에서 이제 타원형 우리 설명선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해서 그 이제 이름 맞나 안 맞나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주고요. 타원형 설명선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모뎀의 이제 추정 이익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화살표도 집어넣어서 지금 이 표식이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갔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우리 선이라고 있고 선에서 이제 우리 화살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요 표시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화살표 이 선이랑 그 다음에 이 도형 집어넣은 거 있죠? 요거 이제 두 개 다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를 꾹 눌러요.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 도형을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이랑 우리 도형이랑 둘 다 이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기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식이요. 이 서식이라는 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구 모음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채우기 색은 이제 없음, 채우기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색은 검정 텍스트 1, 그리고 선 두께는, 그리고 1포인트로 이렇게 지정하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 채우기다, 도형 윤곽선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도형 채우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없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선색을 우리가 이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우리 두께라고 있습니다. 이 두께에서 이제 1포인트짜리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 있고 보조 세로축이 있대요. 이 두 개 축을 셀 서식의 이제 사용자 지정 이거를 이용해서 천 단위로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우리 세로축에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50이다, 100이다, 150, 200, 250, 300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축을 보니까 0이다, 10이다, 20이다, 30이다, 40이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돼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해 놓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세로축은 이렇게 돼 있고 보조 세로축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 단위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0,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천 단위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로축부터 바꿀게요. 세로축을 일단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축 옵션이라고 해서 축 옵션에 대해서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 중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 표시 형식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문제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범주를 이제 찍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서식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숫자 0을 쓴 다음에 우리가 천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컴마를 하나 찍어주면 뒤에서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 썼으면 그 뒤에 우리 추가라는 이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세로축이 이제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 세로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보조 세로축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축서식이 이제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맨 밑에 우리 표시 형식의 우리 범주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서식 코드 적는 이 곳에다가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0,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0이라고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추가라는 이 버튼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형식이 지금처럼 0,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차트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차트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다 풀었죠. 그러면 이 축서 시상은 이제 X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으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은 똑같은지, 그리고 세로축, 그리고 보조 세로축은 똑같은지, 그리고 우리 가로축은 똑같은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제목은 똑같은지, 그리고 이 그림 영역에 그림들이 들어있는 것도 똑같은지, 그리고 주 눈금선도 전부 다 똑같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작성한 이 범례도 우리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이런 것도 이제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우리가 화살표 이거 집어넣은 거랑 우리 설명선 집어넣은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화살표 선이 조금 이제 움직였죠? 요거 이제 다시 맞춰서 우리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그림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면 이제 차트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 2번 문제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F3에서 H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이 영역이 지금 우리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영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수당의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단위라는 그 매크로, 단위라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셀 값이 만약에 135만 4천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지금처럼 1,345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래요. 그러면 이 뒤에 우리 천의 자리를 이제 절삭해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실제 셀 값이 만약에 300일 때는 지금처럼 0,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1,345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천 단위마다 이제 구분교도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값이 우리 0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0이라는 이 값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가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대요. 그 빗면을 동일한 시트 H의 13에서 H1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H의 13에서 14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빗면이라는 그 도형을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단위 지정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단위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이 됐든 단축이 됐든 이런 거를 만드는 그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이 됐든 단축이 됐든 그런 걸 이제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도형 만드는 거니까 도형을 이제 내가 엑셀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빗면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요 빗면이라는 요 도형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H13에서 H14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도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매크로 지정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이제 단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단위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록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확인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보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해당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H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샵, 샵, 제로 요걸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 단위 절삭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심표만 뒤에다가 하나 더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1,000원이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끝났으면 이 도형에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커서가 이 도형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텍스트를 단위 지정, 요걸로 이제 입력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위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것이나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도형에 이제 글씨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i의 3번에서 i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i의 3번에서 11번이다. 그러면 우리 지그백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위에다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두 가지 색도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래요. 그리고 최소 값의 종류는 최소 값으로 하고 그리고 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그리고 최대값의 종류는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 있고 이 빗면을 동일한 시트 i의 13에서 i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그래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빗면이라는 요 도형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i의 13에서 i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해당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이제 그렸을 때 우리 매크로 지정하는 그 대화 상자가 뜨지 않죠. 안 뜨니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써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단추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래쪽에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이제 11번까지 싹 다 요 영역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규칙의 유형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그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게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서식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두 가지 색조로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색조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최소값의 종류는 최소값으로 해라. 최소값은 최소값. 그리고 그때 이제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색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빨강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최대값의 종류는 최대값으로 해라. 최대값의 종류는 지금 최대값으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표준색 노란색 그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색깔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노랑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지그백에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래쪽에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 보기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그래프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래프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 2번 이 매크로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면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할 때는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 놨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해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요만큼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다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조건부 서식이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규칙 삭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규칙 삭제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규칙이 삭제가 됐으면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원래대로 다 되도록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단위정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지정이 다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그래프 보기 요 이제 도형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까지 싹 다 이제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량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수량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부서별 매출이라는 폼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수량 입력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위에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수량 입력이라는 커맨드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폼 이름이 이제 부서별 매출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부서별 매출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쇼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이죠. 끝이니까 여기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지금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해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요.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주고 그리고 수량 입력 요거 이제 클릭해보면 되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매출하고 폼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폼이 실행이 되면 폼이 지금 실행이 됐죠. 다음에 제시된 값이 콤보 상자 CMB 부서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 목록에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서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해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목록 상자에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with하고 add 아이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죠.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야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갈 때 우리 개발 도구 맨 앞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 이제 우리가 클릭해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우리가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 부서별 매출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 이름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되면 이 콤보 상자에다가 이 목록을 추가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요 클릭만 이제 이니셜라이즈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유저 폼이 이제 뭐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CMB 부서명이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add 아이템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영업 1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add 아이템을 쓸 때는 이 사이에 는이라는 그 기호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우 소스를 쓸 때는 는이 들어가지만 add 아이템은 이 사이에 는이 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영업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하고 쭉쭉쭉 이런 형태로 이제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with라는 것도 우리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자, 요 with는 이제 어떻게 쓰나 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with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우리가 add 아이템 영업 1팀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또 2팀 거, 3팀 거, 4팀 거, 5팀 거, 6팀 거 하고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숫자만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써놓고 숫자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with가 이제 끝났으니까 end with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with하고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목록을 추가시켰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with를 이용해라 이 말이 빠지고 나오면 아까처럼 그냥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수량 입력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매출형 폼이 실행이 됐고 그때 부서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우리가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영업 1팀이다, 영업 2팀이다, 3팀, 4팀, 5팀, 6팀 하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에요.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니까 부서별 매출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가 폼을 먼저 띄우자고요. 수량 입력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 있죠?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 표의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 표의 마지막 데이터 다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을 해라.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소형차 수량이다, 중형차 수량이다, 총 판매 수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만 써져 있죠. 근데 여기다가 뭐 몇 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상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된 후 그랬습니다. 우리가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이제 워크시트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되고 나면 이제 입력 상자의 내용은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등록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른 순간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각각 컨트롤마다 이제 빈 공백을 넣어달라, 빈 공백 넣어주세요, 빈 공백 넣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요 비주얼 베이직 아이콘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우리는 지금 이 폼에서 우리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단추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엑셀 워크시트 좀 잠깐만 보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요 아이콘,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서 엑셀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하고 나서 이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부서명이라는 거는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야죠. 요 위치가 지금 우리 B열이에요. B열. 우리 A열이 우리 1열이죠. 1열. B열이 이제 2열이고요.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이고 그리고 E열이 이제 5열입니다. 해서 부서명 입력한 거는 이제 2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소형차 수량은 이제 3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중형차 수량은 4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총 판매 수량 여기에는 이제 5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 열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 워크시트로 이제 옮길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그때 기준이 되는 그 행은 지금 우리 B의 3번 셀이 되겠죠. 왜? B의 3번 셀 바로 위에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하고 입력행, 2열에 부서명 넣어달라. 입력행, 3열에다가 소형차 수량 넣어달라. 입력행, 4열에다가 중형차 수량 데이터를 넣어달라. 그리고 입력행, 5열에다가 총 판매 수량을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해서 Alt하고 F11번 눌러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이라고 쓰고요. 입력행은 우리가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B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싹 다 이제 묶어주고 점 찍어주고 이제 로우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대괄호로 또 묶어서 우리가 B의 3번 셀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current region row count하고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입력행은 다 구했고요. 그때 이제 우리 입력행, 2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2열에다가는 우리 부서명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이 부서명이라는 이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제목이 우리 이름이 우리 CMB 부서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찍어 보니까 txt 소형 수량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우리 중형 수량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마지막 요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우리 총 수량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엑셀로 옮길 거니까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구해놓은 입력행, 2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달라. 그때 이제 우리는 콤보 상자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MB 부서명 점 value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써주면 이제 입력행, 2열에 부서명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3열에다가 4열 거, 5열 거 하고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열번호 좀 고치자고요. 3열이다, 4열이다, 5열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컨트롤 명이 아까 우리 txt 소형 수량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컨트롤 명이 우리 txt 중형 수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txt 우리 총 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열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만들어줬고 마지막 지상을 봤을 때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입력된 후에는 입력 상자의 내용은 새로운 값을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 CMB 부서명이라는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의 값은 어떤 거 넣어달라? 우리 빈 공백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컨트롤도요. 우리 txt 소형 수량이라는 거 요거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복사한 다음에 이 여기다가도 우리 빈 공백을 넣어달라.
그리고 우리 txt 중형 수량이라는 이 컨트롤에도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txt 총수량 이 컨트롤에도 우리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쓰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아이콘,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간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령 입력이라는 요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부서명령, 부서명은 우리 영업 6팀으로 할게요. 영업 6팀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형차 수량은 제가 5개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중형차 수량도 5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 판매 수량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등록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입력했던 영업 6팀이다. 소형차 수량은 5개다. 중형차 수량은 5개다. 총 판매 수량은 10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고 그리고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게 지금처럼 각각 컨트롤에는 빈 공백이 전부 다 들어가서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지워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종료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우리 수량 입력 요거 좀 누르자고요. 눌러서 봤더니 우리 부서별 매출이라는 이 폼에 종료라는 단추가 여기 있죠. 이 종료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이제 메시지 박스를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하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띄우는데 그때 이곳에는 뭘 입력해라? 우리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래요. 그때 이 콤보 상자를 봤을 때 우리 버튼이 이제 확인 버튼 요거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 메시지 박스의 제목은 입력 종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도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폼 그림에서 종료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이 종료 단추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작성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니까 여기다 이제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메시지 박스라고 쓰고 이곳에다가 현재 날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내용을 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쓰면 되는데 지금은 확인 버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 쓰면 되겠죠. 생략을 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타이틀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종료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 한 칸 띄고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타이틀 같은 거 아니면 메시지 박스의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입력을 똑같이 해줘야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이제 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시켜버리면 되겠죠. 폼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unload me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 단추가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 그때 버튼의 종류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략하지 않고 여기다가 VB, OK, only 하고 OK 버튼만 표시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되돌아가는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량 입력이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단추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매출이란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끝나겠죠. 해서 종료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입력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고요. 그때 이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하나만 있는 거 맞죠?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 이 상자에 우리 제목도 입력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써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를 전부 다 이제 맞게 띄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 폼은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이 싹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 문제 동그라미 3개 이제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뭐 프로시저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거 우리 차트도 수정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매크로도 같이 한번 작성해봤고,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에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나는 프로시저 코드를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그 프로시저 코드 먼저 외우세요. 우리 프로시저 문제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유형 안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코드만 알면 무조건 이제 맞출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